네, 뉴욕 증시 오늘 강세 속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어제 좀 전강 후약으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나타낸 국내 증시 일단 오늘은 분위기가 시초가에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강세를 나타내고 S&P와 나스닥은 최고가의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코르가 4%대 그리고 야간 선물도 플러스 EWI 1.47%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향해 화이팅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뉴욕 증시 강세에 따라갈까요? 아니면 이제 양도세 실망감에 좀 지지부진할까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미국 증시는 네.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분위기에 좀 네. 환호했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주요했던 물가 지표 나왔는데 금리 경로를 좀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일단 지난번 실업률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죠. 지난달뿐만 아니라 5월달, 6월달 지표 통계까지도 대규모로 좀 고용 쪽에서 안 좋게 이제 수정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한 가능성이 한 30% 후반에서 90%대까지도 올라왔었고요. 어제 CPI도 발표 이후에 그래도 엇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상치 부합 또는 예상치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특히 항공 쪽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여행 수요 정도로 예상해 보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속이 좀 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어제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9월에는 이제 50bp까지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연준의 역할은 고용하고 물가입니다. 고용하고 물가인데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네. 고용은 정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지표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3개 분기 고용에는 사실 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지금도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고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실적 발표 미국도 이제 거의 마무리 구간입니다. 이제 종목에 따라서 실적이 나뉘고 있는데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또 급락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나라 미국 실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앞에 자료 화면에서 코르나 이제 EWI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죠. 완전 음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끔 역전으로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WI는 전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반영해 주는 지표인데 어제 우리나라는 좋지 않았지만 EW 시장에서 좋았다는 건 이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은 그래도 좀 양호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제 또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약간 불확실성하게 네. 또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불확실성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사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바이오나 소비재 쪽에서 굉장히 좀 대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종목당 50억 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주들은 최소한 종목을 더 사지는 않겠죠. 예, 또는 팔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이하의 재료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수급이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최대한 빨리 좀 명확하게 결정돼야 된다고 봐요. 추석도 사실 좀 너무 길고요. 한 달 안에는 어제 한 달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이 나야 시장이 연말에 쓸데없이 좀 이유 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슈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부분 실적 발표하고요. 이제 이번 주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과 또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최근에 많이 없었던 세론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 나오는 종목들은 그게 이번 실적이 좋더라도 아마 특별한 이슈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가 가격 보시고
향후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좀 파악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법, 이 양도세 부분이 네. 좀 연말까지 그 불확실성을 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5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사기에는 네.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뒷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자, 그러면 종목별, 업종별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는데, 자, 그러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아까 이제 업종 종목들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전략 면에서 알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반도체, 또 포트폴리오 안에서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반도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안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커지네요. 자, 미국의 15% 납부 헌납을 하느니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의 H20 칩을 사용 자제하라라고 이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도체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는 지금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굉장히 많이 분위기 올려놓은 상태죠. 일단은 H20 미국과 상관없이 미국과 일본과의 큰 부분하고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르게 우리나라 반도체들은 그래도 양호하게 순항 중입니다. 다만 지금 HBM 쪽과 관련된 뉴스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나온 뉴스까지 보면 이번에는 정말 통과했다. 삼성전자의 HBM3E가 통과했다라는 뉴스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부터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은 모습이었지만 오후 들어서 말씀드렸던 양도세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면서 시장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는 중립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빨리 이제 가격 협상이라든가 공급 계약 뉴스가 빨리 좀 더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내후년까지는 어쨌든 빅테크 회사들의 캐펙스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국가들도 몇 개 없고요. 다만 이제 올라가면서 과연 기존의 가격을 합성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어떤 정도 가격으로 했느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HBM 4 그 이상의 선단 공정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시장은 사실 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좀 지수가 밀리고 추세도 꺾일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일단 오늘은 하루 확인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네네. 보면 네. 종목들이 추세를 꺾여서 내려갈 때 하루 정도는 이탈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이슈든 대외 이슈든. 근데 그거를 한 하루 이틀 안에 그래도 바로 되돌려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은 다시 추세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장이 박살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 짓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물리적으로도 금리 인하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딱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장이 어쨌든 안도랠리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당장 크게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네. 금리 인하 이후가 아마 저는 금리 인하 일주일 전 정도부터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진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하 명분을 아마 만약 이제 한 달 후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져 버리면 아마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빠진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선반영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매매는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한 달 매매는 더 까다롭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처음 주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은 여전히 중립 또는 중립 이상 정도 센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80% 중반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94%까지 높여져 갔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한 달 안에 매매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제 금리 인하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명분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중립입니다. 어제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급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아쉬웠잖아요. 네, 그 부분과 더불어서 반도체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로 우리가 바이오를 미리 좀 매수한 바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의 계기인가요?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많이 이르죠. 네, 많이 이르고 네. 하반기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 아마 상반기 한 6건 정도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3건에서 4건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라던가 지금 코스닥에 있는 상위 시총 상위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펩트론도 그렇고요. 올릭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주 뭐 라이센스 아웃들을 하는 발표를 해줘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섹터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바이오텍들은 말 그대로 기대감, 이 어떠한 기업이 이 약을 만들었을 때 기술 수출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돈을 번대라는 논리로 사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실제로 기술 수출하면서 받는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업들이 벌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재무 상태를 보면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FM 가이드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많이들 보여지죠.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분명히 검정색으로 이제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주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왜 지금 생물보험법 재추진에 또 삼성바이오 등의 이제 바이오 네. 반사이익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네. 그 부분들은 신약하고 사실 조금 관련은 좀 덜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연동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중립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은 사실 연말까지 가야 있을 재료라서 바이넥스나 ST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천천히 보셔도 되겠다. 또는 뭐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가셔도 되는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마 유효 기간이 2030년 이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더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중립 정도 재료인 것 같고 계속 올해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네. 항상 시장에서 회자되는 뭐 알보리 펩 뭐 네. 그런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신약 개발 종목들 위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덜했을 때부터 저희가 선반영으로 매수를 미리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보로노이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나요? 했는데 조금 더 하반기에 좀 기대에 있다, 좀 끌고 가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진 거 화장품주가 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좀 하락의 실망인 화장품주에 대한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메이커사들과 ODM사들로 좀 많이 갈리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시총을 넘어서서 화장품 대장주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DM사들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경쟁이 좀 심한 상태에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화장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수혜를 좀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가격이 먼저 빠졌죠.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ODM사들은 조금 저가 매수 위주로 보시는 것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메이커사들 위주로 지금 어쨌든 이평선이 살아있고 추세에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잘 모르시겠으면 화장품 ETF 사시는데 화장품 ETF에서 쭉 리스트를 보시고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전략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히? 이번 주 일단은 CPI 발표하고 나서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오늘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종목별로 대응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수를 세게 땡겨 올리기에는 네. 아직은 좀 파워는 좀 에너지는 모자란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 계속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까다로운 한 달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